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단 하나의 메뉴 때문에 그 식당 전체가 기억되는 경우요. 오늘은 바로 그 시그니처 메뉴의 비밀, 그 엄청난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딘타이퐁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바로 샤오롱바오입니다. 사실 딘타이퐁에 다른 메뉴도 많지만 우리는 결국 그 샤오롱바오 하나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축구팀으로 치면 골을 다 책임지는 특급 스트라이커 같은 거예요. 다른 선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경기를 결정짓는 건 바로 이 선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맛있는 음식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짜인 비즈니스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을 거의 예술 경지로 끌어올린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아예 시그니처 메뉴로 브랜드를 만드는 나라, 뭐 이렇게 불릴 정도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대가들의 플레이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의 고수들이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 때 반드시 지키는 6가지 핵심 열쇠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소금을 몇 그램 넣어라 이런 레시피 얘기가 아니고요. 메뉴 하나를 완전한 브랜드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철학에 가깝습니다. 네, 바로 이 6가지인데요. 일관된 콘셉트, 감각적 차별화, 사회적 합산성, 지속 가능한 수익성, 감정적 후킹, 그리고 반복 구매 구조. 어때요? 딱 봐도 그냥 요리 얘기가 아니죠? 콘셉트부터 감성, 수익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열쇠, 바로 일관된 컨셉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그니처 메뉴는 우리 가게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메뉴 따로 브랜드 따로 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손님이 그 메뉴 한 그릇을 딱 봤을 때 아, 이게 바로 이 가게구나 하고 바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할 수 있으니까 실제 사례를 볼게요. 정말 재밌어요. 삿포로에 있는 시마야라는 곳은 닭고기의 진짜 본질을 보여주겠다. 이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냥 닭이 아니라 엄청 희귀한 토종 싸움닭, 군게로 육수를 대요. 또 교토의 오메는 정직한 음식이 컨셉트라 무조건 교토에서 난 유기농 재료만 고집하고요. 바로 이런 게 자기들만의 철학을 메뉴 한 그릇에 녹여내는 방법인 거죠. 자, 두 번째 열쇠는 감각적 차별화입니다. 보통 음식하면 맛, 그러니까 미각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시그니처 메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소리를 듣고, 혀로 맛보는 이 모든 오감을 전부 자극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고객의 머릿속에 아주 강렬한 경험을 아예 설계해서 박아 넣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 문장이에요. 기억의 구조를 설계하라. 와, 멋지지 않나요? 그냥 배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라멘집 산토카 같은 경우는요. 그릇부터 국물, 심지어 어묵까지 싹 다 흰색이에요. 왜? 순수함, 깨끗함, 이 이미지를 손님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그냥 때려 박는 거죠. 이게 바로 오감을 활용한 기억 설계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돈으로 연결되는지 비즈니스 측면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랑 네 번째 열쇠가 바로 사회적 확산성과 지속 가능한 수익성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거 진짜 중요하죠. 메뉴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 꺼내서 사진 찍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인스타그램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주방장이 바뀌든 알바생이 만들든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맛과 퀄리티가 나오고 또 이걸로 돈도 벌 수 있게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놔야 합니다. 예술과 경영,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하는 거죠. 이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진짜 끝판왕처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일본의 요시노야 규동입니다. 여기는 전국에 매장이 1,200개가 넘는데 놀라운 건 요리 한번 안 해본 사람도 딱 3분이면 똑같은 퀄리티의 규동을 만들어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시스템의 힘이죠. 이런 게 바로 100년가는 브랜드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열쇠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본의 외식업 대가들은 이런 말을 한대요. 음식은 맛이 아니라 의미다. 먹고 나면 맛은 잊혀져도 그 의미는 마음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감정독 후킹입니다. 메뉴에다가 그냥 스토리를 입혀서 손님들의 마음을 확 낚아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삿포로의 유명한 미소라면 집은 그냥 우리 라면 맛있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대신 삿포로의 혹독한 겨울을 녹여주는 맛이라고 하죠. 와, 이 한 문장 때문에 손님들은 그냥 라멘 한 그릇 먹는 게 아니라 따뜻한 위로를 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열쇠, 반복 구매 구조입니다. 아무리 인생 메뉴라고 해도 맨날 똑같으면 질리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다시 오게 만들려면 리듬감을 줘야 합니다. 계절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시기마다 스토리를 살짝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면 봄에는 벚꽃소금 라면, 여름엔 한여름의 냉라면 이런 식으로요. 핵심은 같은 메뉴라도 늘 새롭게 느끼게 만들어서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시그니처 메뉴가 왜 중요하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문제만 남았죠. 지금부터는 이 멋진 철학들을 현실로 만들어줄 아주 구체적인 7단계 실행 계획, 일종의 마스터 클래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4단계는 뼈대를 잡는 과정이에요. 1단계, 우리 메뉴의 철학을 미쉐린급으로 격상시킨 라멘처럼 아주 강력한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는 겁니다. 2단계, 그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재료 같은 걸 써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3단계는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사진 한 장만 봐도 아 하고 느낌이 오게 비주얼을 디자인하고요. 마지막 4단계, 이 모든 것에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서사를 쫙 입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3단계는 이걸 실제로 실행하고 퍼뜨리는 과정입니다. 5단계, 장인만 낼 수 있는 그 손맛을 시간, 온도, 무게 같은 데이터로 바꿔서 누가 만들어도 똑같이 나오게 표준화하고요. 6단계, 음식을 먹는 그 순간 전체를 하나의 멋진 경험으로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7단계, 이 모든 경험이 저절로 SNS에 퍼져나가게끔, 즉 바이럴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6단계에서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먹는 순간을 무대화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사하는 그 시간을 한 편의 연극이나 영화처럼 연출하라는 거예요. 손님이 그냥 앉아서 밥 먹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멋진 경험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 플레이북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몇 군데만 볼까요? 추타 라면은 아예 미쉐린급 라면이라는 컨셉트로 차별화에 성공했고요. 모토무라 규카츠는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게 만들어서 그 자체가 영상 컨텐츠가 되게, 즉 바이럴을 유도했죠. 회전 초밥집 수시로는 심지어 AI 카메라로 모든 걸 관리해서 표준화를 거의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전부 이 7단계 전략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한 사례들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그니처 메뉴라는 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 그 이상이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맛의 예술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철학의 구조입니다. 혀끝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넘어 브랜드가 가진 보이지 않는 철학을 단단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건축물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시그니처 메뉴는요, 우리 브랜드가 세상에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바로 이 접시 하나에 전부 담아서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링 도구인 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메뉴에 응축해야 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그 메뉴는 무엇이 될까요?